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가을이 넘쳐 무르익는데, 가을하고 부르는 사이에도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보다 많은 이들이 오늘도 사랑을 속삭이고 결혼에 대해 꿈을 꿉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작가, 작곡가, 화가들이 지금까지 사랑을 주제로 다뤄왔지만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가 그리도 많은지 이들의 노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깊어가는 가을에 잘 어울리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대표적 시인들이었던 엘리자베스 베릿 브라우닝과 로버트 브라우닝이 나누었던 세기적 불멸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시인의 연애 사건은 엘리자베스가 지은 44편의 연애시를 연작으로 엮은 포르투갈인이 보낸 소네트, 버지니아 울프의 자서전 플롯이, 영화 베리드 오브 윈폴 스트리트 등에 의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 4월 15일 슬픔아 영원이란 타이틀로 대한극장에서 개봉하여 3주 동안 1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면서 흥행에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엘리자베스와 로버트가 나누었던 불멸의 로맨스는 아마 영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러브 스토리일 것입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으로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내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1845년 1월 10일) 몹시 추운 겨울날 오후, 런던시 윈폴가에 있는 호화스러운 저택의 2층방 소파 위에는 충직한 애완용개 플러시를 유일한 벗으로 두고 창백한 얼굴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당대의 명성이 자자했던 여류시인 엘리자베스 베릿 브라우닝. 그녀는 당시 39세의 노처녀로 이미 꽃다운 시절은 지난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가정에서 11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으나 15세 때 발병한 만성호흡기 질환과 16세 때 승마 중에 생긴 낙마 사고로 인해 이중의 병고를 겪으면서 성격이 비정상적이고 괴팍한 아버지의 강요로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담을 쌓은 채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보다 6세 연하의 무명시인 로버트는 고귀한 용모와 성품에 타고난 사교성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데다가 세련미가 있는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애교관의 비서로서 마지막 애국여행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는 괜스레 마음의 공허를 느끼며 할 일 없이 세월을 허송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방향을 정해줄, 그리고 그것을 향해 힘차게 항해할 별이 필요하던 터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애유 중에 출판된 엘리자베스의 시집 2권이 우연히 그의 손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는 여태까지 어느 여인을 사랑해 본 적도 없었고, 또한 감히 한 여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류 시인은 잠자고 있던 젊은이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펜을 들어 그대의 시집뿐만 아니라 그대까지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담대한 사랑의 고백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런던시 윈폴가 50번지 앞에서 우체부가 엘리자베스의 집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밀폐된 그녀의 삶에 빛과 자유를 찾아줄 생명의 편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친애하는 엘리자베스 양, 당신의 시는 이미 내 몸속에 들어와 나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대의 시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대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로버트 브라우닝 올림. 편지의 힘과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이미 화석처럼 굳어진 그녀의 감성을 되찾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로버트의 편지를 받을 때만 해도 이 편지가 자신의 삶에 크나큰 파문을 일으키고 삶의 감옥문을 열어줄 열쇠 역할을 해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통의 편지는 이 불행한 여자가 영문학사에서 불후의 로맨스의 여주인공이 되게 해줄 출발 신호 그 자체였으며, 로버트는 그녀의 견고한 담장문을 열어준 최초의 사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시에 흠뻑 빠져 사랑의 편지를 보내온 이 무명 시인의 구애를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침상에 누워있어야만 하는 장애인 신세였던 데다가 이후로는 병세의 악화로 인해 가슴의 동맥까지 터져서 진통제에 의존하면서 시한부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집행유예 상태의 사형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슬픔과 우수에 가득 찬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볼만한 것이며 들을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쓴 시가 저의 꽃이라고 한다면 저의 나머지는 흙과 어둠에나 어울릴 만한 한낱 뿌리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로버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573통의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동안에 로버트는 마침내 엘리자베스로부터 봄이 오면 그녀의 집을 방문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늦은 봄 5월 어느 화요일 오후 마침내 로버트는 윈폴가 50번지에 엘리자베스가 누워있는 저택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토록 굳게 닫혀있던 감옥의 문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그대가 한 번 들렀을 때 그대는 영원히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엘리자베스는 로버트의 첫 방문에 대한 소감을 편지로 적어 보냈습니다. 이 방문을 계기로 로버트는 분별력을 잃을 정도로 폭포수처럼 자신의 열렬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에 엘리자베스는 로버트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주면서 다음과 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부탁했습니다. 그대가 날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주세요. 미소와 외모와 부드러운 말씨 때문에 사랑한다 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이여, 그러한 것들은 그 자체가 변할 수도 있고 그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변할 수도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사랑은 그렇게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 뺨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고픈 연민 때문에 사랑한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그대의 위로를 오래 받으면 우는 걸 잊고 그대의 사랑까지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주세요. 사랑의 영원함으로 언제까지나 그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로버트의 첫 방문은 엘리자베스에게 새로운 희망과 힘을 주었습니다. 이후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의 만남으로 미진한 마음은 편지로 대신했습니다. 무명 시인과 당대 최고 여류 시인의 사랑은 점점 담대하고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브라우닝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결혼과 해외 휴양을 가로막는 아버지의 고집과 의사를 꺾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846년 9월 12일 그녀가 40세가 되던 토요일 아침 마침내 자신을 노예처럼 꽁꽁 묶어놓았던 아버지의 쇠사슬을 끊고 빛과 자유 그리고 새 생명을 되찾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충실한 가정부 윌슨과 함께 옛 친구를 방문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서 빠져나와 하녀 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운 채 6살 연하의 로버트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날로부터 만 일주일이 되던 9월 19일 토요일 이들 부부는 이탈리아로 사랑의 도피행각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신혼의 보금자리를 들고 파리, 로마 등 유명 관광지와 휴양지를 여행하면서 15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엘리자베스의 건강도 점점 호전되었습니다. 1, 2년 후면 세상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던 그녀는 15년이라는 행복한 생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실로 로버트의 사랑과 보살핌이 얼마나 극진했으며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실감케 하는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상첨화로 1849년 봄에는 잘생긴 아들까지 태어나 두 사람의 행복을 배가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엘자베스의 아버지는 끝내 딸을 용서하지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로버트의 지극한 정성과 보살핌 속에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1861년 6월 어느 날 저녁 사랑하는 로버트의 품에 안겨 머리를 그의 뺨에 기댄 채 소녀 같은 청순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동북풍의 채찍을 받으면서 몰려왔던 거센 내운이 잦아들고 서녁 하늘이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었을 때 그녀는 편안히 영면에 들었습니다. 엘자베스는 로버트와 나누었던 열렬하고도 위대한 사랑을 아름다운 시로서 후세에 남겼습니다. 다음의 연애시는 이탈리아에서의 신혼 시절 엘자베스가 로버트의 호주머니에 손수 넣어준 것으로 이 세상에서 여성이 사랑을 노래한 것 중에서 최고, 최선, 최상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요? 한번 헤아려 보겠어요. 비록 보이지는 않더라도 존재의 끝과 그윽한 은총에 내 영혼이 닿을 수 있는 깊이만큼, 넓이만큼, 높이만큼 그대를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숨결과 미소와 눈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죽은 뒤에는 그대를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한일동 교수의 인문학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